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 자세가 우리 남성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남성은 발기부전 위험이 1.9배 높아집니다. 아, 잠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무슨 비싼 약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리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버드 대학교와 메이오 클리닉 같은 세계 최고 의료기관에서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는 15년간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의료 전문 채널 지식한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노년의 활력을 잃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비뇨기과 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남성의 52%에서 65%가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10명 중 5명에서 6명입니다. 70대가 되면 이 비율이 70%에서 84%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수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건 우리 세대 대부분의 남성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체념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0명의 남성을 14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상당 부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최고 의료기관들이 권장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 둘째 식습관, 셋째 수면, 넷째 체중 관리, 다섯째 특별한 운동법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당시 64세였던 미국인 남성 로버트 씨 이야기예요. 그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체중이 늘고 허리둘레가 44인치까지 불어났습니다. 발기부전이 시작됐고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약 대신 생활습관 변화를 권유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식단 조절, 체중 감량. 로버트 씨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체중이 9kg 빠지고 발기 기능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약 없이요.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추적한 수천 명의 남성에게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걷기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하루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걷기만 해도 경도에서 중등도 발기부전이 개선됩니다. 개선 효과가 얼마나 되냐면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걷기가 약만큼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11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1,000명 이상의 남성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발기는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음경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발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걷기 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걸을 때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 일산화질소를 분비합니다. 이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고속도로를 정비하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발기부전 위험이 41% 줄어듭니다. 41%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걷기는 염증도 줄여줍니다. 혈압도 낮춰줍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발기부전의 위험 요소들입니다. 한 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되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우리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둘째,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입니다. 매일 하시면 더 좋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셋째, 속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빠른 겁니다. 편하게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요. 우리 아내분이나 친구분과 함께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비싼 헬스장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운동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약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 돌볼 시간이 없으셨죠.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 산책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세요. 일석이조입니다. 손주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우리 건강도 지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호주 모나시 의학 연구소에서 40세 이상 남성 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혈관 건강이 더 좋았고 성생활도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운동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걷기. 이것만 해도 발기부전 개선 효과가 약물과 비슷합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저녁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장어 드시나요? 굴은요? 복분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죠. 물론 이런 음식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이 추천하는 식습관은 조금 다릅니다. 하버드에서 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른 남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기부전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뭐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식과 비슷한 점도 많아요.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바꿔 말하면요, 나물 반찬 많이 드시고 생선 자주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 드시고 삼겹살이나 소시지는 줄이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사실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이런 식단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자료에 따르면요, 발기는 음경의 혈관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이 성기능에도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바로 심혈관 건강에 최고로 좋은 식단이에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이에요. 첫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남성 호르몬 분비와 정자 생성을 촉진합니다. 아연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요, 굴, 게, 새우 같은 해산물입니다. 콩, 깨, 호박씨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이미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굴은 한 번에 6개에서 8개 정도면 하루 아연 필요량을 충족합니다. 호박씨는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견과류 드실 때 호박씨를 꼭 넣어보세요.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성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콩에 많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생선들이에요. 일주일에 생선을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고등어 조림, 삼치구이가 최고의 건강식이에요. 일주일에 삼치구이가 최고의 건강식이에요. 셋째,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과일을 먹은 남성들은 발기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베리류, 체리, 포도, 사과, 배, 감귤류에 플라보노이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철 과일 드시면 됩니다. 사과, 배, 포도, 귤 다 좋아요. 하루에 과일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저녁에 귤 하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손주들 과일 깎아줄 때 함께 드세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화여대 목동병원 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콩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콩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콩의 이소플라본이 직접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콩은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리 남성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 전통 음식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마늘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발기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숙성된 흑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고 흡수율도 높아서 우리 세대에게 더 좋습니다. 하루에 흑마늘 한두 쪽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뭘 피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요, 가공육, 튀김, 탄산음료, 과도한 음주는 노화를 가속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줘서 성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조금씩 줄여야 해요. 특히 술은요,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만 과하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성욕도 떨어뜨립니다. 우리 세대는 회식 문화에서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 조절하실 때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정리하면요, 특별한 정력 음식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답입니다. 채소 많이, 생선 자주, 과일 매일, 가공식품 줄이기,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밥상이 최고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하게 먹지 않는 것, 가공식품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안 넣는 게 좋은 것을 넣는 것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을 드세요. 굴 6개에서 8개, 호박씨 1줌, 생선 일주일에 3번, 과일 매일 1~2개. 가공식품과 술은 줄이세요. 우리 전통 식단이 이미 훌륭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수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시나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시나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계세요. 하버드 남성건강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요, 깊은 수면은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과의 관계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약 1%씩 낮아집니다. 70세가 되면 최대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요, 수면 부족이 이 감소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우리 몸이 호르몬을 만들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코메디닷컴 의학 자료에 따르면요, 나이 든 분들은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 숙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야간뇨 같은 문제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콜라 모두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셋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의 청색광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넷째, 침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수면은 공짜 보약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개선됩니다. 활력이 돌아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9년 미국 수면의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받은 남성들의 성기능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숨이 막혀서 자주 깨시는 분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우리 가족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숙면하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 피하시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수면 장애가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우리 몸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바지 허리가 예전보다 꽉 조이시나요? 배가 나오셨나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늘어나셨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리둘레 42인치인 남성은 32인치인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절반이나 더 높습니다. 32인치인 남성호는 우리 허리둘레가 건강을 좌우하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비만 남성이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성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80kg이시면 4kg에서 8kg만 빼셔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예요. 왜 그럴까요? 비만은 혈관 건강에 나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도 높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체지방은 호르몬 균형도 깨뜨립니다. 체지방이 많으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남성 호르몬이 다른 곳으로 새는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한 남성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면 발기 기능이 의미 있게 개선됩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잠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걷기와 식습관 개선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남성 기준으로 허리둘레 90cm, 약 35인치 이하가 건강한 수치입니다. 현재 허리둘레가 100cm라면 먼저 95cm를 목표로 하세요. 한 달에 1cm에서 2cm씩 천천히 줄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요, 고령자의 경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오히려 근감소증이나 노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굶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드시면서 서서히 줄이셔야 해요. 네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허리둘레 90cm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와 식습관 개선으로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한 달에 1cm에서 2cm씩 우리 몸을 위한 장기 투자예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원래 여성분들 출산 후 회복 운동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남성에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자료에 따르면요, 케겔 운동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요, 3개월간 하루 2번 케겔 운동을 한 남성 그룹이 생활 습관만 바꾼 그룹보다 발기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등장하는 55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5년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어요.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겔 운동을 시작하고 3개월 후 발기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도 놀랐고 담당 의사도 놀랐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 40%의 남성이 케겔 운동만으로 발기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35%는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합하면 75%가 효과를 본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케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아시죠? 그 근육을 조였다가 푸는 겁니다. 방귀를 참을 때 쓰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이라 밖에서는 안 보여요. 첫째, 그 근육을 5초간 힘껏 조이세요. 둘째, 5초간 힘을 빼세요. 셋째, 이것을 10번에서 15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에, 화장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그 근육입니다. 찾으셨으면 평소에 연습하세요. 우리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5초도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3초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 4초, 2주일 후에 5초. 이렇게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우리 근육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연습하는 건 근육을 찾을 때만 하세요. 매번 소변 볼 때 멈추는 건 방광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방광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케겔 운동은 비용이 전혀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기회예요. 5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케겔 운동을 하루 3번 하세요. 한 번에 10회에서 15회씩 5초 조이고 5초 풀기. 처음에는 3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75%가 효과를 받습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걷기, 식습관, 수면, 체중 관리, 케겔 운동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돈이 안 들거나 거의 안 듭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이 방법들을 실천해도 개선이 안 되거나 증상이 심하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발기부전이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자료에 따르면요, 발기 문제로 병원을 찾은 남성의 약 30%에서 심혈관 질환이 처음 발견됩니다. 음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 먼저 막히고 나중에 심장이나 뇌로 가는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미리 경고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발기 문제가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몸이 미리 경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심장 문제나 당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도 강조합니다. 발기부전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발기 기능도 개선됩니다. 이런 질환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발기 기능도 개선됩니다. 우리 전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기억해 두세요. 첫째,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3개월 이상 개선이 없을 때요. 둘째, 발기부전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숨참이 있을 때요. 셋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실 때요. 넷째, 전립선 관련 증상이 함께 있을 때요. 잔뇨감, 빈뇨, 야간뇨 같은 것들이요. 전문의는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있고 호르몬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는 매일 이런 상담을 합니다.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 주세요. 우리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상당 부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하버드 연구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채소, 생선, 과일을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과 술을 줄이세요. 굴 6개에서 8개, 호박씨 1줌, 생선 일주일에 3번, 과일 매일 1~2개. 우리 전통 식단도 훌륭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푹 주무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깊은 수면이 남성 호르몬 분비에 중요합니다. 넷째, 체중 관리입니다. 허리둘레 90cm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한 달에 1cm에서 2cm씩 천천히 줄이세요. 다섯째, 케겔 운동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에서 15회씩 75%가 효과를 받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개선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발기부전이 심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건강을 희생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우리 몸은 뒷전이었죠.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비용이 안 듭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세계 최고 의료기관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기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또래 남성분들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친구 건강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정보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지식한상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시고 만졌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의학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